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오늘은 셀시어스의 24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356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통상 에너지 드링크 기업은 4분기 때 가장 실적이 안 좋고 1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폭이 생각보다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저번 분기 대비 2% 밖에 성장하지 못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셀시어스가 과거 연간 100%씩 성장했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성장세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순이익은 50밀리언에서 78밀리언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셀시어스 성장이 주춤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89에서 120까지 증가하는 아주 좋은 매출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펩시 매출이 256밀리언에서 199밀리언까지 감소해버렸습니다. 자, 북미의 유통을 담당하는 펩시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국의 성장이 주춤한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셀시어스의 투자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일시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매출 현황을 보면 북미 매출을 보면 333에서 340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럽 매출, 기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펩시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했음에도 북미 매출은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14, 15, 16 이렇게 증가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캐나다 매출 인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점유율을 보면 레드불은 38.9에서 36.7%까지 떨어졌고요. 몬스터도 지난 2년간 31%에서 28%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나 셀시어스는 3.6%에서 11.4%까지 엄청나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죠. 앞으로 이 점유율이 늘어난다면 셀시어스는 여전히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브랜드로 봤을 때는 레드불이 전년 대비 80밀리언, 몬스터는 마이너스 2.5밀리언 감소했고요. 셀시어스는 가장 많이 매출이 증가했죠. 240밀리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당당하게 넘버 3가 됐죠. 누가 1등 기업에만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손바닥 딱 대세요. 자산 같은 경우는 1.5빌리언에서 1.6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도 448에서 483 증가해서 부채 비율은 41.2에서 41.5% 살짝 증가했지만 여전히 자산은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34밀리언 폭발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높았죠. 77.8밀리언으로 저번 분기 대비 순이익이 아주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인벤토리를 29밀리언이나 비웠죠. 그러니까 인벤토리 재고를 많이 털어냈고, 그 다음에 저번 분기에 프로모션한 비용들이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셀시어스는 이렇게 한 번에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1년에 약 2분기 정도는 굉장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SR은 13으로 꽤나 높은 편이고요. PER을 봤을 때 5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장률이 지금 현재 40%, 과거에는 10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적정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ROE와 ROA도 이제 19% 그리고 27%를 기록하면서 ROE와 ROA도 기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약 15에서 30%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은 분할 영향으로 인해서 79밀리언에서 232 그리고 233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EPS 0.13, 18, 0.28 0.18 이번 분기에 순이익이 좋았죠. 0.24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기관의 비중은 65%에서 81%까지 증가했다가 이번 분기에는 2%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숏 비중은 18%에서 28%까지 치솟았다가 23년 4분기 23%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숏이 많이 스키즈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11.8%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치죠. 지금 보면 아직까지 캐나다의 매출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은 15에서 16.2밀리언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캐나다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북미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로 잡힐지 아니면은 노스 아메리카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산토리를 통해서 진출하는 거죠. 이번 4월 달부터 피트니스 센터에서 볼 수 있다. 자, 아일랜드는 영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실은 다를 게 없겠죠. 4월 달에 진출하고요. 자,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4년 4분기 때 런칭할 예정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4분기 때 진출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해외 매출이 실질적인 매출로 인식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자, 컨퍼런스콜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뮬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3위고 8.6%, 10.5%, 11.5%로 지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죠.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지금 현재 5월달은 11.8%입니다. 그래서 셀시어스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클럽 매출은 77밀리언에서 63밀리언 꽤나 감소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36밀리언에서 28밀리언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점유율은 20.2%를 기록하면서 어떻습니까? 몬스터의 20%, 레드불의 12%보다 훨씬 더 높은 1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에서 지금 현재 매출 성장이 4분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클럽 매출도 감소했고요. 아마존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ACV 같은 경우도 95에서 98%, 98.4% 증가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매출에 미반영됐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기대를 뛰어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상에서는 캐나다가 벌써부터 5.5%를 점유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난 속도인데요. 과연 이 매출이 다음 분기에 반영되면 어떤 실적이 나올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자,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4월부터 짐에서 셀시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도 잘만 하면 2분기 때 매출로 인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진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하우스 홀드 같은 경우는 현재 29.7%까지 침투하는 대단히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우더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 분야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더 많은 제품을 파우더화해서 제품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펩시 푸드 서비스는 12.5%에서 12%까지 0.5% 살짝 감소했습니다. 펩시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인벤토리 정책의 변화로 인한 매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펩시가 왜 인벤토리를 줄였냐 라면은 지금 현재 펩시하고 일한 지 1년이 된 것이죠. 일해봤더니 이제 어떻게 셀시어스를 유통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최적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일 걸리던 유통기간이 지금은 7일로 감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펩시 입장에서는 자, 14일치 인벤토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7일치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에 충분한 인벤토리를 갖는 것보다 이제는 최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7일치 인벤토리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펩시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2배의 인벤토리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400밀리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렇게 정확히 되진 않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북미의 매출을 봤을 때는 오히려 펩시의 인벤토리를 소진하면서도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는 거죠. 자, 인벤토리의 절반이 되는 물량을 펩시에서 소진했기 때문에 셀시어스에서 판매가 저조했다는 것. 그러나 유통단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장이 실질적으로 40%대로 떨어진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미의 62% 담당하는 펩시가 인벤토리를 재조정했다. 재조정한 이유는 유통기간을 줄이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셀시어스는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 라는 결론이 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북미에서 매출은 증가했었고 기타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한 거를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점유율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11.5에서 11.8%,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때도 점유율이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네, 좋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셀시어스의 실적. 자, 펩시가 드디어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최적의 인벤토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일이 걸리던 것에서 7일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면은 인벤토리는 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세가 감소한 거죠. 뭐 매출이 하락한 게 아니죠, 사실은. 증가세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캐나다 매출 인식 아직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인식해야 됩니까?
적어도 2분기 때, 3분기 때 매출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도 상승했고 5월 달에만 0.3% 상승했습니다. 선반의 점유율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펩시 디스트리뷰션으로 5%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분기에 반영되면 얼마나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해외 매출은 산토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4월 달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 4, 5, 2분기 때 실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아직 정식으로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동네에 있는 CU에서 셀시어스를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없냐라고 했더니 이 동네의 인벤토리가 안성에서 온대요. 근데 안성에 지금 셀시어스가 없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판매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이 산토리가 벌써 일본이나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셀시어스의 진출 현황을 보면 여기 미국이죠. 미국은 펩시가 유통을 담당하고 지금 캐나다 지금 진출한 거죠. 이것도 펩시가 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산토리가 담당하는 거고 이쪽은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토리는 일본 기업이고 당연히 중국의 거대한 유통체인 한국, 일본에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가서 유럽 전역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분명히 산토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패키징 업체죠. 자, 우리나라 지금 셀시어스가 비싼 이유가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니까 비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토리를 선택한 이유는 패키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패키징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라이센스만 되면 바로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잖아요. 자, 산토리가 분명히 중국에도 패키징 업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15개 패키징 업체에서 수출하는 방향이 아니고 여기서 직접 생산해서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패키징 업체를 끼고 수입하는 게 아닌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 51.2%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해외 매출이 발생해서 수익으로 인식되면 패키징 업체의 인건비가 미국이 싸겠습니까? 불가리아가 싸겠습니까? 중국이 싸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마진율은 훨씬 더 해외 진출을 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패키징 업체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진출했다고 해서 마진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인식된다면 마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셀시어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68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과거 셀시어스 주가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맥점 투자를 하면 손익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행히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이 전 고점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 밑으로 내려가려면 확실히 매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확실히 뚜렷하게 감소해야겠지만 지금 셀시어스는 단순히 펩시로 전환되면서 디스트리뷰션의 효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감소한 것이죠. 펩시의 인벤토리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처음에는 어닝미스로 쫙 빠졌다가 다시 맥점 부분을 지키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어떻습니까? 60일선을 계속 맞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갔었죠. 자, 그래서 실적 전날 60일선을 깼고 하향 추세까지 깨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쭉 빠졌죠. 그러나 주요 맥점 구간인 이 구간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잘 잡았으면 지금도 7, 8% 수익일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나와도 되고요. 아니,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저점을 지키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지금 추세 상승 구간에서 실적이 나빴으나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다음 분기에 좋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본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같은 추세 추종 투자자는 6, 7% 수익 났다고 도망가는 경우는 하향 추세가 확정됐을 때고요. 아직까지 제 입장에서는 추세가 저점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고 저의 수익 기준은 최소 20%, 30% 정도 나와야
이제 털고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이지, 추세 추종 투자자는 6% 7%의 뭐 주식을 뭐 빠져나오고 뭐 이런 스윙이나 박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좀 더 셀시어스의 다음 주, 다다음 주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수익은 옳기 때문에 좋은 맥점에서 진입하신 분이 있다면은 본인들이 난 이 정도로 만족해, 다음 움직임을 볼래 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무슨 추세 추종 투자자가 6% 먹고 나와, 좀 더 지켜볼래, 그냥 나는 나중에 본전이 되더라도 나는 그냥 지켜볼래 라고 한다면은 계속 지켜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리고, 셀시어스를 3년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셀시어스를 투자하면서 제 멤버십에 가입 안 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컨퍼런스콜 내용 듣고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그런 상대방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멤버십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돈 벌어서 멤버십 가입한 게 아니고 제가 고생한 걸 알아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멤버십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안다는 것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감을 못하고 멤버십에 가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알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했냐 안 했냐가 정말 이 사람이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시어스를 오랫동안 투자한 분이시라면 제 영상 봤을 거 아니에요. 제 고생한 거 봤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세요.